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에겐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그걸 알면 슬퍼할까봐 아빠에게는 일절하지 않기도 했었던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히 아빠에 대해 묻진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학비랑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 인생 최대 진상을 만나고야 말았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중 실수로 손님 코트에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야? 어디 감히 아르바이트 나부랭이 주제에 물을 쏟아? 가만 안 둘까 보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너 같은 나부랭이랑 할 말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이 쏟은 거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만난 손님은 본인 코트에 물을 엎질렀다며 그 자리에서 저의 뺨을 때렸고 당장 사장 나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태어나 처음 맞는 뺨이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손님 갑질을 당한 것만 같아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 잘못이 맞기에 그 자리에 사죄를 했어요. 제가 뺨을 맞고 손님이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매니저님이 재차 사과를 하니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TV에서만 보던 갑질을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세탁비는 저희 측에서 부담할 테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화 풀어주세요. 오늘 부주의했던 직원은 제가 따끔히 교육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풀리진 않겠지만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로 퉁치자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있어. 야, 너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지금 네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실수를 해?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아우, 야, 그만해. 옷에 물 좀 쏟은 거 가지고 딱 봐도 학생 같은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니 더 가르쳐 줘야지. 우리 둘의 계급 차이가 어떤지도 지금부터 느껴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다신 실수를 안 하지. 어디 감히 물을 쏟아? 너 물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다른 음료였으면 진짜 가만 안 있었어. 알겠어? 오늘은 내가 참는다.
진상의 지인이 겨우겨우 말려서 다행히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전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게 울고 말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서럽더군요. 애써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에게도 정말 뇌리에 박힌 사건이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아르바이트를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이뤄서 말이에요. 아유, 기쁘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꿈도 이루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아니야.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많이 생길 거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아요. 알겠지? 그동안 나 키우는 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푹 놓아. 너한텐 항상 미안하지. 엄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 다 덜었다, 정말.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전 사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자를 만났죠. 같은 회사 팀장님이자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떨렸지만 전 남편의 형수를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 음식점 진상이 남편의 형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까 제일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그나저나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 형수님, 그런 부분까진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인사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홀로 절 키워주셨고 아빠가 안 계신 건 맞죠. 그래도 정민 씨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요. 어머,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몰라요? 아,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아, 그 물소든? 맞죠?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아니, 그날 괜찮았어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러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지? 참 신기하네, 정말.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죠.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본인의 도련님을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조차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막을 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우는 바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래,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해요. 인사 온 건데.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려주셔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는 맞지만 그래도 아들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엄마도. 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 미니야,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다니까. 어머님이 진짜 많이 양보하신 거야. 그러니까 동서는 땡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면전에 대고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저 진상이랑 가족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도 형님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를 난감하게 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 정도로 상식이 좀 특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도 없고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 진짜 인연 같지 않아?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도련님의 짝꿍이었다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 그날 혼나진 않았고? 아, 네, 뭐 딱히요. 레스토랑에서도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던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실수? 아, 뭐 두 분이 안면이 먼저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 전에 그렇게 안면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안면이 아니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참 서빙할 때 형님 옷에 물을 좀 흘렸거든. 그날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옷이 좀 비싼 옷이었는 줄 알아? 아마 동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옷은 절대 못 입을걸?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래한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서민일 줄이야. 우리 도련님 소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땡 잡았다. 자기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엄청 큰일 아닌가? 형수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서민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미니 기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좀. 어머, 도련님 기분 나쁘셨구나. 알겠어요. 말 조심할게요.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러죠. 뭐 기분 나빴다면 쏘리? 형님의 무례한 언행이 지속되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저조차도 불쾌했죠. 그렇게 저녁 만남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 될 분보다 손이 동서 자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각종 행사마다 부딪힐 텐데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어필하였어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얘기 들어보니 형수님이랑 그렇게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엄마도 차가운데 그래도 모진 분은 아니셔. 내가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결혼하자. 솔직히 걱정돼. 내가 기우는 결혼은 맞잖아. 혼수도 그렇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걱정 마.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믿고 결혼해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전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님과는 살면서 서서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처가 컸지만 이왕 가족이 된 거 내가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렸던 곳에서 형님은 더 최악이었죠. 어머님, 이런 이바지 음식 좀 보세요. 너무 좀 천박하지 않나요? 동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 여기 동서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천박한 거야. 우리가 동서네랑 같은 급도 아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이바지인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이런 건 배워야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동서, 아직도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깔고 뭉개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그만들 해라. 작은 애도 배울 건 배우고 큰애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뭐 이게 어떻다고? 그만들 해. 시끄럽다.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와 본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로 인해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작정 형님에게 저 자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딪혔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살이보다 형님의 시댁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무작정 저에게 서민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거 우리 집 행사야.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제 동서가 이런 거 다 챙겼으면 해. 아무래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따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건 손이 똥서인 내가 딱딱 짚어서 알려줘야지. 아, 형님, 이 많은 걸 저 혼자요?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그리고 그럼 형님은 아예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는데 너무하세요, 정말. 어머님도 안 시키는 걸 형님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는 안 된다니까. 어디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거 난 주신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하여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저야말로 형님 첫인상 안 좋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라고. 여하튼 전 이거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 며느리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진짜. 아주 주제도 모르고 날뛰네. 없이 살았던 주제에 감히 날 이겨먹으러 들어? 형님은 모든 집안 행사를 저 혼자 챙기길 바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자 또 한 번 저에게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러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본인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형님은 아주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 잘 나왔다 이거지? 없이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편할 줄 알지? 너 내가 찍었어. 알겠니? 앞으로 시댁살이 고단할 줄 알아. 없이 살아도 최대한 대우해주려 했더니 너 같은 앤 확실히 밟아놔야 해. 근본부터 차이 나는데 내가 미쳤지. 너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알겠니? 구질구질한 것. 뭐? 구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 어디다 대고 구질구질하다고 난리야? 이런 모습만 보면 당신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레스토랑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는 주제에.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쓴다는데 누가 말려? 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조차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한번 형님한테 내지르고 보니 2번, 3번 만날 때는 조금 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모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더 이상 저를 갈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동서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잘 지내면 이제 그만 좀 아웅다웅 해라. 특히 첫째 너, 너무 둘째 잡지 마라. 너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하잖니.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을 들어야겠죠. 뭐 제가 저렇게 밑바닥을 굴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무슨 억만장자야? 꼴랑 학벌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진짜 듣기 나도 거북해. 아, 죄송해요, 재수씨. 다행히 시댁에선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형님이 저렇게 절 무시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실드 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고요.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고 그곳의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마치고 시공이 들어갈 때 점검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곳에 들렸죠.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형님은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형님을 맞닥뜨리자 형님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인성이 의심됐죠. 작업복을 입고 지금 여길 기어와? 하여간 천박한 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저 엄연히 일하러 온 거거든요. 뻔히 아는 사이끼리 이러지 마시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같이 덜 떨어진 동석 둔 적 없어. 어디 잡상인을 출입시켜? 이런 큰 로비 건물에? 안 되겠네.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회사 관리실에 전화를 하더니 잡상인이 로비로 출입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당황을 하였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형님의 전화로 본사 보원 요원들이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쳐다보고 제 작업복에 새긴 함자를 물어보아서 전 바로 대답했어요. 일단 출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조끼에 새겨진 함자와는 어찌 됩니까? 저희 회장님 성함이 왜 거기 조끼에? 여기 조끼에 새긴 함자에 딸내미 되시옵시다. 그건 몰랐지?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알아? 수준은 네가 떨어져. 여기 이분 좀 내쫓아 주실래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방해받지 않고 싶은데 어이가 없어서야 원. 당신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본사 요원들은 형님을 내쫓기 시작했고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청 화를 내었죠. 그리곤 절대 끌려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빠와 소식이 닿았어요. 젊어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며 지금은 회사 하나를 거뜬히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엄마를 통해 아빠가 저를 찾는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빠이기에 만났고 그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한다고 하자 남는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거였고 저희에게 작업복까지 선물해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작업복은 아빠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굳이 시댁에 이 이야기는 알리지 않아서 형님도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형님은 제가 조끼에 찍힌 이름이 저희 아빠 이름이라고 하자 믿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사칭하지 마. 이게 어디서 우리 회장님이 지네 아빠래? 소설 쓰니? 너 이제 하다 머리가 돌았어? 그런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너 월급 통장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알겠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서민, 그게 너라고 인간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참 특이하네, 머리통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아빠 없다며, 방 구하라며? 이게 어디서 나 괜히 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형님과 이렇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보고를 받았는지 서둘러 내려오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본인의 회장님을 보고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얼버무리는데 처음 보는 아빠의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이런 것이 아빠의 울타리인가 생각하며 기분이 내심 좋아지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울타리의 든든함이랄까요? 뭐랄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그리고 우리 회사 인테리어를 맡아줄 거래주분께. 아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위에서 보고받기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주 경우도 없고 인간 말종이구먼.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동서는 분명히 어머님만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나서 날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최근에 찾은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업신여겨? 네가 감히? 당장 무릎 꿇고 내 딸한테 사과해. 네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감히 천지처럼 행동하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따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서도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실례까지 저지르게 하고. 넌 인간이 오로지 계급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젠 넌 나한테 개미만도 못한 존재니까. 동서, 용서해줘. 회장님 앞에서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댁에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끼리 조금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다툼하고 있던 거랍니다. 정신 나갔네. 아빠, 이 사람이 저 결혼 전부터 계속 업신여기고 갑질했어요.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건 모두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형님을 보니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비굴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계급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더욱 화가 났죠. 전 그 자리에서 웃기지 말라며 호통을 쳐댔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답니다. 어쩜 그러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사과하네? 당신 나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기억해? 옷에 물 좀 쏟았다고 사람을 아주 경멸하듯. 나보고 꿇으라고 했지? 너나 꿇어봐 어디 한번. 결혼해서도 그놈의 서민 타령. 너도 서민 아니면 뭔데? 이제서야 후회해? 아니 동서, 그건 내가 동서 사정을 몰랐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잊어줘. 그날 일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못 잊었어. 지금도 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잖아. 네 업보야. 나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가족으로 엮지 마. 불쾌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뭔데? 회장님 오해하시게 자꾸 왜 그래, 동서?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알잖아. 그니까 제발 좋게 넘어 좀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선 형님과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고 형님은 그제야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나더니 순간 수치스러웠는지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본사 직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듯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인트라넷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나머지 너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날 버리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겼다는 게 중요하지. 난 평생 아빠가
날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너 힘들었던 세월 다 보상해줄게. 그러니 기죽지 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정말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다.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절 꼭 안아주셨고 집에와 형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잡상인으로 신고한 것부터 절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더 이상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용서받길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음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는 아니고 법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이적이 되었고 관리팀은 거의 지하에 물류창고 옆에 달린 층이었거든요. 형님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형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댁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시고 아주버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너 같은 애 도대체 바닥끝이 어디냐? 맨날 급 나누더니 결국 네가 급이 나눠지니 어때? 참나, 어떻게 이런 망신이 다 있어?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따끔히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러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설쳐대다 꼴 좋지. 네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결국엔 봐라. 직장도 잃고 지금 집에서 저게 뭐니? 에휴, 인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창피해서 원. 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런 애를 어디? 아휴. 말없는 시어머니도 욕하시고 아주버님도 욕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형님은 이혼을 당했어요. 제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온 악덕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사람 금 나누는 거에 질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형님은 다니고 있던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고 결국 혼자가 되었는데 참 우습더군요. 그렇게 꼿꼿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혼 후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재산 분할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시어머니가 아직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게도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따로 분할 받을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전 지금 아빠와 엄마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핏줄이 뭔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엄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아빠를 만난다는 것에 오히려 좋다고 하시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매번 저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아빠랑도 정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시어머니도 살가우신 분은 아니지만 항상 늘 무던하게 잘해주시고요. 저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님이랑 평생 가족이 될 뻔했지만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안 보고 사니 정말 행복한 나날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늘 가슴 한편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나 역시 모든 부모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기쁘죠. 늘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언젠간 이렇게 행복해질 날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기쁜 일이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요. 그럼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5살의 엄마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30년이란 세월 동안 인연을 끊었던 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참 웃기죠. 버릴 땐 언제고 30년이 지나고 현재의 제 모습을 보고 태도가 바뀌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부터 기생충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차없이 버린 딸에게 가질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은 정상적이진 않았어요. 도대체가 왜 결혼을 해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다 겪게 한 건지 하루도 안 빠지고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들과 저는 분위기도 많이 달랐는지 다른 부모님들조차 저와 어울리지 말라는 말들까지 하면서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죠.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부유한 집안을 부러워한 게 아닙니다. 밥 한 숟갈 뜨기 힘든 가정이라도 서로가 똘똘 뭉치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열심히 살아가며 화기애애하고 가족의 사랑이 아낌없이 풍기는 그런 집안을 부러워한 거죠.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조차 힘들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술상 좀 내와봐. 집에만 박혀있어서 밥만 축내는 여편네야. 술상 빨리 내오래도. 하나뿐인 자식 새끼도 아들이 아니라 실속 없는 딸이고 다리까지 저는 여편네랑 내가 둘을 먹여 살려야 하니 아비인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안 그래?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들어오면 대접도 받지 못하는 내 신세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계집이 애교도 없어요. 뭘 그렇게 째려보는 거야? 술상 아직 멀은겨? 빨리 내오래도. 아빠의 모진 말들에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몸으로 절절매며 술상을 내와주신 엄마는 저를 툭툭 치면서 인상 펴라고 신호를 주셨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 방문을 쾅 닫고 답답한 집구석에 있고 싶지 않아 밖으로 돌았네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15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밖에 있다 들어오면 아빠는 술에 쩔어서는 엄마에게 말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고 자신의 기분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면 손이 날아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은 자기 주머니에 돈만 빼가는 식충이 같은 놈들이라고 가슴속 깊이 상처되는 말을 주고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이런 집안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엄마와 단둘이 조용하게 이야기 좀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 바엔 밖에 나가서 단둘이 살자고 엄마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나이도 있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게 돈은 주지 않냐면서 그런 이야기 나중에 제가 크고 난 후에 다시 하고 싶으니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엄마의 말에 한숨만 나와 눈물을 흘리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엄마를 원망하며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해줬냐고 엄마에게 상처되는 말을 주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구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혼자 삭히면서 각자의 방법대로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있었네요. 그런 삶들이 반복이 되고 있을 시점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그때 당시 의류 판매점에 옷을 조달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판매원분들이 대부분 여자이다 보니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얼굴을 보며 친해지다 보니 연령대도 비슷한 상황의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엄마가 그동안 남편이라고 그래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 엄마는 아빠와 크게 다투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아빠는 맨정신에도 불구하고 바람난 여자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얼굴을 큰 손으로 상처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건지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문제없다는 듯 엄마의 말에 이혼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 강하게 나오면 돌아올 줄 알았던 엄마는 아빠의 답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맨정신이 아니었던 엄마는 결국 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저희 집에는 새로운 여자가 엄마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네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있고 장례가 끝났어도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에 곧바로 집에 데리고 들어온 아빠의 모습에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어렸던 저였지만 아빠를 밀치며 저희 집 안방에 들어가 있는 아줌마를 당장 밖으로 내보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저 여자가 우리 엄마가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엄마 장례 끝나고 이제 3일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저를 보며 웃어줄 것만 같다고요. 아빠는 제가 자식도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를 그래도 끝까지 믿고 사랑했었다고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당신은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예요. 저 아줌마랑 살 거면 이 집에서 나갈게요. 그럼 너희 엄마 죽었으니 땅을 치며 계속 통곡하면서 울어야 하는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건데? 나도 나이가 있고 새 살림을 빨리 차려야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네가 나가면 어디서 뭘 하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몸이라도 팔게? 공부도 못하는 너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아비의 심정 네가 알기나 하냐? 아들이었으면 일이라도 시켜서 돈이라도 벌어오지. 계집애라서 어디에 쓸데도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 속이 타들어가도 참고 키워주니까 니까짓 게 이제 와서 아비의 인생을 방해하려 들어? 너도 내 앞에서 없어져라. 썩 나가! 아빠는 그 여자 앞에서 저를 현관으로 내쫓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는 택시에 저를 태웠고 함께 올라탄 뒤에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산골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길도 없는 곳에서 아빠와 저는 내리고 택시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아빠는 따라오라며 저를 계속 끌고 가선 어느 집에 도착하니 문을 열곤 앞으로 제가 살 곳이라면서 원하는 대로 자유를 줄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곤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셨습니다. 물도 들어오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금방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폐가인 집에 저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공포감에 너무 무서워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고 싶었지만 이런 취급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세 어두워진 집에 바람까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방에서 이불 하나 없이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고 동이 트자마자 폐가를 벗어나 걷고 또 걸으며 한참을 내려왔는데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제가 성인이 되고 꼭 성공해서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처참히 짓밟아 주겠다고 다짐하면서 풀린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마을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꼬박 이틀을 굶고 탈진이 나버린 저는 쓰러져 버렸고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저는 누군가의 차에 누워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난 걸 확인한 운전하고 있던 아저씨는 괜찮냐며 급하게 차를 세웠고 눈이 뜬 저에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저에게 물과 간단한 간식들을 주었습니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찢어진 옷들을 감쌀 담요를 몇 장 더 챙겨주셨네요. 그런 호의에 경계했던 제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차는 다시 출발해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에 입이 떡 벌어졌고 운전하셨던 분은 저를 부축해주며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과 함께 가정부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욕조가 있는 샤워실로 데려간 다음 씻고 나온 저를 데리고 엄청나게 맛있는 저녁이 준비되어 있는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주셨던 분께서 걸어오시더니 반대편에 앉아서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저에게도 웃으면서 맛있게 먹으라며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에 일단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배부터 채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순식간에 맛있게 차려진 음식들을 모두 깨끗이 비워버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아저씨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많이 먹으라며 비워진 반찬 그릇들을 더 채워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제 먹을지 모르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숨을 돌리고 있으니 아저씨께서 그제서야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셨네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두 털어놨고 결론적으로 갈 곳이 없다는 말에 아저씨께서는 언제든지 머무를 수 있을 때까지 있어도 된다며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저를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2층으로 향했고 문을 연 순간 침대에는 아줌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곤 아저씨께서는 아줌마가 몸이 좋지 않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약초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눈앞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딸 같아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네요. 이런 마음씨 착한 아저씨께 몇 번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다르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한 가지 해야 한다며 아저씨도 딸 하나 있는데 외동이라 많이 외로워했다면서 함께 지내면 서로 의지하고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네요. 조금 있으면 피아노 학원 끝나고 올 때 됐다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려워 말고 말해달라며 제 앞날까지 계획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저씨 딸이 들어왔고 저보다 2살이 많았던 그 딸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놀라면서 아저씨에게 달려가 모든 상황들을 들은 뒤 다시 제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자란 아저씨의 딸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고 저는 언니라고 부르며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니와 함께 피아노를 배웠고 그렇게 성인이 된 저희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자식으로 받아들여준 새로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도 아빠의 지극정성 때문인지 몰라보게 좋아져 저희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살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언니보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면서 아이 2을 낳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때 아빠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받기만 했던 제가 오래간만에 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서 결혼하지 않고 피아니스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언니와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어 국내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고가의 출장 뷔페를 시켰고 부모님과 언니가 오기 3시간 전 출장 뷔페가 마당 앞에 세팅이 되고 있었습니다. 워낙 바빠서 정신없이 준비하는 동안에 출장 뷔페가 온 거라 짜증이 좀 났었습니다. 예상된 시간보다 1시간이 더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회사에 전화를 했고 오늘 있을 스케줄에 문제가 있을 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받은 뒤 세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중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넨 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저는 너무 놀라 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지 저를 버린 아빠가 음식 세팅을 하고 있었고 밖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가려고 재빨리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줌마와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갸우뚱거리던 아줌마는 그제서야 번뜩 무언가 생각이 난 건지 아빠에게 달려가 당신 딸이 여기에 있었다며 큰 소리로 저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아빠는 음식을 세팅하다 말고 저에게 달려와 뒤돌아 있는 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너 정은이 아니니?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은아, 세상에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정말 몰라보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예전 얼굴 모습 그대로 남아있네. 이 아비 안 보고 싶었어? 그때 내가 한 행동이 너무 후회가 돼서 다시 찾아가 봤는데 네가 없어져 한참을 찾았단다. 아비가 잠시 나쁘게 행동했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1시간 뒤에 찾아갔는데 네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경찰에도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단다. 그래도 좋아 보이니? 이 아비 마음이 한시름 놓이는구나. 그럼 저기 밖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는 사람이 너 남편이고? 저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신 같은 사람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출장 뷔페 시켰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음식 세팅 안 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와놓고선 이상한 말들이나 늘어놓고 여기는 음식들 다시 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받으면서 돈 지불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네요. 정은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거짓 30년 만에 얼굴 본 건데 너무 쌀쌀맞게 굴지 말아다오. 내가 암만 그래도 우리 딸 얼굴 모를까봐? 그럼 저기 있는 아이들이 이 애비 손자가 되는 거니? 일단 사위 좀 인사시켜봐라. 그래도 내가 장인어른 아니니? 정은이 네가 아주 개천에서 용났구나. 잘된 모습 보니까 이 애비가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함께해도 되는 거지? 저기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어디다 대고 아빠라고 그 더러운 입에 담고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날 폐가에 버리고 1시간? 1시간 뒤에 왔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변함이 없네. 내가 그날 하루를 그곳에서 무서워도 참고 버텼어. 그래도 아빠고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기다려도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찾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1시간 뒤에 왔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잘 되는 모습 보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탐나나 보지? 일을 하러 왔으면 빨리 일이나 하고 사라져. 어따 대고 아빠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우리 아빠는 따로 있다고. 이 음식들 전혀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전화해서 환불 처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결혼하고 한 번도 큰 목소리 낸 적 없던 저를 보고 놀란 남편이 급하게 달려왔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출장 뷔페 취소해달라고 전화하니 친아빠가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 굽신거리며 회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90도로 인사하며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음식값은 안 받을 테니 세팅하겠다며 같이 살림 차린 여자와 함께 뷔페 세팅하기 시작했네요. 뒤이어 언니와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반갑게 맞아 차려진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 못했던 대화 즐겁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서 음식이 줄어들면 다시 세팅해주고 음식 정리해주면서 식은 음식들은 새 걸로 준비해주는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시선을 보내길래 그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 음식 관리 안 해도 되니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연락드리면 그때 치우러 오면 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친아빠는 언니 쪽으로 달려가더니 저를 30년 동안 키워준 아빠가 있는 곳에서 멈추어 서서 90도로 인사를 하며 그동안 저를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온 가족이 다들 놀라게 되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아빠는 친아빠를 조용히 앞자리에 앉히더니 술 한잔 따라주면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빠가 친아빠의 얼굴에 술을 뿌려버렸네요. 모두들 아빠의 행동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친아빠도 아빠가 따라준 술을 먹으려 하다가 기분이 좀 상했는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자신이 친아빠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을 받아야겠다며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에 아빠는 친아빠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저를 털끝 하나라도 건드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 뒤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주겠다며 무서운 표정으로 친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가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아직까지도 저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잊을 수 없다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친아빠의 멱살을 잡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동안 자기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라며 친아빠의 얼굴을 향해 주먹이 날아갔고 지갑에서 꺼낸 몇 장의 수표로 입술에 난 피를 닦아주곤 치료값 하라며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으로 하대했네요. 자존심을 꽤나 크게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친아빠는 피가 묻은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면서 출장 뷔페 음식들 모두 수거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면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아빠만 믿으라고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웃어주셨네요. 그리고 아빠는 출장 뷔페 회사 전화번호를 저에게 물어봤고 몇 분 정도의 통화 끝에 친아빠와 그 여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희 집에 친아빠가 찾아와서 대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진심을 다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무슨 영문인지 몰라 또 왜 그러냐며 소리치니 저희 아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제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듣게 된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친아빠 뒤에 미행을 붙여 어떤 일이든 할 수 없게 금전적으로라도 막으면서 면접 본 곳에 상황을 설명한 후 취업을 막고 있었네요. 그리고 아빠가 건넨 수표는 도난 신고를 해둔 상태라 사용하고 나서 경찰이 찾아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아빠에게 전화가 올라갔고 그냥 풀어주라는 말에 친아빠는 별일 없이 나왔지만 차마 딸 버리고 한 대 맞아서 받은 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주었다며 얼버무렸다네요. 아빠는 통화 중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테니 언제든 제 마음이 풀리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라는 말에 제 앞에서 빌고 있는 친아빠에게
친엄마를 다시 내 앞에 데려온다면 그때 생각해본다고 말하면서 대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한 말에 당황한 듯 죽은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며 오열하자 친엄마는 친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으니 당신도 평생을 괴롭게 살아보라는 말을 끝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상의 후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폐가에 버리고 간 아빠가 30년이 지난 시점에도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 했던 쓰레기 같은 행동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그 말이 딱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네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별일 없이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 가족분들과 함께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날들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곳에 저희 가족에 대한 사연을 올려볼까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으로 시작해 그리움으로 끝나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제가 보았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높고 높았던 산은 비바람에 부딪히고 깎일 대로 깎여 야트막한 둔턱이 되어버려 비바람 하나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이 있기에 성치 않은 몸을 이끌며 앞만 보며 달려오신 아빠의 모습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들 모두가 소중했었다는 것을요. 이미 늦어버려 돌이킬 수 없어 하늘을 보며 아빠를 외쳐 불러보지만 손에 닿을 수 없고 지나온 시간들을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원 없이 해주고 싶었던 그 말, 사랑한다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모든 순간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힘든 시간들 다 이겨내고 이제야 꽃피는 날이 왔는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모든 순간들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게 한순간 물거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놀림도 많이 받았죠. 광부의 자식이라고 저만 보면 흑인 아빠와 산다며 시도 때도 없이 놀려대는 바람에 약한 여자아이였지만 그런 놀림 당하고 싶지 않아 남자들과 싸우며 아빠 욕하는 아이들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없이 자라서인지 제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씻지도 않아 검게 변한 얼굴로 나타나 죄송하다며 머리 숙인 아빠가 미워 화도 냈지만 아빠는 그저 웃으면서 서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며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엄마를 생각해 아빠는 저를 타이르며 배고프다고 빨리 들어갔고 없이 살았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부족함 없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돈은 점점 목을 죄어왔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던 아빠와 엄마는 금이 가기 시작했네요. 그저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정말 몰랐습니다. 어렸던 나이였을 때도 이리저리 돈 나갈 때가 많다는 걸 알았던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고 학교에 필요한 학용품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저희 가정은 점점 꺾여가기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아빠가 광부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리저리 다치는 곳도 많기도 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은 아빠의 폐를 점점 악화시켜만 갔고 잦은 기침에 약으로만 의지하려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에 엄마도 식당 일 하나만으로는 버거울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밖에 없었네요. 그런 위태위태한 가정 환경 속에 제 나이 15살쯤 되었을 때 친구와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와 아빠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는 게 동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분들이라 너무나 놀라 급하게 집에 들어가 부모님을 말렸지만 그동안 서로가 암묵적으로 참고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을 하게 된 건지 결국 엄마는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술로 밤을 지새우며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던 아빠의 뒷모습에 엄마를 원망했고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소식은 식당 일을 하셨던 엄마가 단골 손님과 눈이 맞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빠가 그날 생각보다 일이 좀 빨리 끝나 엄마 식당으로 향했는데
봐서는 안 될 엄마와 단골 손님의 충격적인 행동에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였죠. 그런데도 그런 슬픔을 저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다는 게 저를 더욱더 가슴 아프게 했네요. 그런 삶 속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집중하며 제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저 또한 쉬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살 대학생이 되어 있었네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저와는 달리 아빠는 점점 더 몸이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데까지는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빠의 도움도 받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쁜 학교 생활 때문에 주말에만 버스 타고 집에 내려와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떠나셨을 때부터 혼자서 음식을 해드신 아빠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이것저것 장을 봐왔는데, 제가 온다는 걸 알곤 손수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함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셔서 마주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계속되는 잦은 기침이 식사 자리를 방해했고, 제가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런 시선이 불편하셨는지 마저 밥 먹으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장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약을 드시고 진정이 좀 되셨는지 밝게 웃으시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셨지만 아빠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고 있는데, 공부 방해될까봐 전화조차 자주 안 하시던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흥분되는 목소리로 금맥을 찾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함께 일하던 분들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의 고생을 한순간에 보상받게 되는 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광부라고 놀려댔던 동네 분들은 아빠를 우러러보며 결국 해냈다고 마을의 자랑거리로 상승하게 되었지만, 아빠의 표정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떠나간 엄마를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며 고생한 아빠를 안아주었습니다. 금광을 찾게 되면서 많이 바빠지기 시작했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들 쉬지 않고 일을 하셨고, 일한 만큼의 보상은 두둑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몸이 안 좋아 휴식을 취하셨는데, 눈앞에 있는 금과 그동안의 가난 때문이었는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몸을 알면서도 버티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아빠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가셨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대학교 졸업 후 일이 바빴던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울려와 받아보니 응급실이라며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급하게 아빠가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 아빠는 마지막으로 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돌아와 달라고 하염없이 울며 아빠를 외쳐 불렀지만, 저를 보며 손조차 잡아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고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아빠와의 헤어짐은 장례가 끝이 나고 아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조용한 집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크게 와닿았네요. 아빠가 만들어 놓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냉장고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걸 먹어버리면 아빠가 만들어준 음식은 앞으로 평생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놨던 음식들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몸담갔던 아빠 이름으로 된 금광을 처분하고 피땀 흘려 모아둔 통장에 재산을 가지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요.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바쁜 일상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에 대한 감정은 점점 무뎌졌고,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들로 인해 제 삶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지할 가족 하나 없었던 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일을 하면서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 했지만 정신적 지주였던 아빠가 없다는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반복된 삶을 살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온 남자와 좋은 인연이 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저희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정보력이 아주 좋습니다.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가정 환경 때문인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다 보니 행복한 날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안정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며 잘 살 것만 같았는데 죄짓고는 못 산다고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저와 아빠를 무참히 버렸던 엄마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네요. 남편이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 정보력이 좋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아버님과 함께 주택단지가 새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에 건물 몇 개를 올리기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많은 인력들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말고도 건물을 지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진 다 아버님께서 알고 계신 분들이었고 남편과도 꽤나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게 되었죠. 아빠가 남겨준 재산과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점점 더 많은 건물을 확장시켰고 대단히 주택단지에 저희 건물이 몇 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바식당도 많이 생겼죠. 그 중에서 꽤나 음식을 잘한다던 한바식당이 새로 들어와 인력분들께 좀 더 품질 좋은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생각해 새로 들어온 한바식당을 찾았습니다. 원래 계약하고 먹고 있는 것보다 음식 퀄리티가 더 좋으면 바꾸기로 결정을 하려고 음식 둘러보고 있는데 식당 사장님인지 저를 보며 인사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네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 좀 더 좋은 음식을 드리려고 둘러보고 있다며 하시던 일 하시라고 웃으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키 작고 구부정한 한바식당 사장님은 어렸을 적 저와 아빠를 버리고 떠나버린 엄마였습니다. 저와 마주치고 너무나 놀란 듯 뒷걸음질 쳤고 때깔 좋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빠와 제가 고생했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이 식당으로 들어왔고 음식 상태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는 음식들이라면서 남편 데리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온몸을 떨고 있자 걱정하고 있던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저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우리 엄마셔. 어렸을 적 아빠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신 분이라고. 뭐라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고 나온 거구나. 일하시는 분들께서 저기 음식이 맛있다고 앞으로 저곳에서 드시고 싶어 하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이 생길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네.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 집에 그만 들어갈까? 남편의 말대로 정신적으로 꽤나 충격을 받은 상태라 일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에 차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저렇게 잘 살고 있는 엄마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차에서 오는 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남편에게 풀어놨고 남편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제가 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서재에 들어가 주택단지에 건물을 올리고 계신 분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다음날 아침부터 엄마가 하는 한바식당으로는 일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당들은 북적북적한데 엄마가 하는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죠. 그런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자 엄마는 남편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눈치라 남편은 자리를 피해줬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처음 마주하게 되었네요. 네가 그동안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나도 그동안 너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하며 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나.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당신이야말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봐요. 얼굴에 기름이 아주 질질 흐르네요. 아빠와 저를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시고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쪽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 모두 다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단골 손님이 돈 좀 있다고 해서 눈이 멀어 바람을 피워요? 아직도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당신 머리끄덩이 잡고 흔들어도 내 화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면 당신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해. 엄마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야?
그리고 왜 찾아온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 당신 식당에 찾아가 밥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왔어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말 안 했나 보네요? 그 건물 우리 건물이에요. 남편이 얼마 전 한바식당 새 들어왔다며 말한 적 있었는데 그게 당신이었다니 세상 참 좁네요. 그러니 심성을 곱게 쓰셔야죠.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 그만 나가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주택단지 있는 곳들은 앞으로 식당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받은 상처 위로해줄 수 없겠지. 그래도 지난 일이고 지금 너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니? 너희 아빠는 아직 광부일 하고 계시는 거니? 이제는 몸도 약해지셔서 집에서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엄마도 전 재산 털어서 여기 온 거야. 여기가 땅값이 비싸잖니. 그래도 계속 발전하는 곳이라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대출도 많이 받아서 왔어. 제발 부탁이니 엄마 좀 살려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싹싹 빌며 부탁하마. 같이 좀 먹고 살자. 말 잘했네요. 아빠요? 한평생을 당신 그리워하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이가 부러질 정도로 악물고 아픈 몸 이끌며 일만 하시다가 세상 떠났다고요. 그런데 같이 좀 먹고 살자고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당신 먹고 살 일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안치된 곳은 어디인지,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지. 대충 얼버무리면서 당신이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당장 나가세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린 저를 본 엄마는 빠르게 자리에서 벗어났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온몸이 긴장 상태로 변한 저는 진정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남편이 들어와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진정시켜주려 노력해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앞으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엄마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 먹고 잘 살라며 되려 큰소리치면서 한바탕 난리치셨습니다. 제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홀로 열심히 가족만 위해서 살아오셨던 아빠만 생각하면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저는 지금도 아빠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도 큽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엄마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었네요. 그건 어디까지나 끝까지 가정을 지키며 살아오셨던 분들에 해당되는 단어이니까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도 그동안 아빠가 힘들게 벌어오신 재산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빠의 인생이 담긴 돈들로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엄마에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아 정말 많이 후회하며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